자, 역사의 그 흐름은 이 최초 고대사에서부터 일본에 관련되는 것 오늘 중심으로 하고,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천왕도 가야이 지역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도명스님이 연구하시는 그 분야 카파트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사는 상당히 참 연구할수록 다른 학문보다도 죽을 때까지 흥미가 있다는 거,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 스님도 그렇고 히로스 선생님도 그럴 겁니다. 계속 나이가 있어도 일거리가 있고 흥미가, 첫째 제가 흥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자꾸 발견되니까. 그래서 내일 또 바로 한글날이지만은 한글의 이야기를 얼마 전에 누수 나오는 거하고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흥미있다는 교수님들 가운데 퇴직에도 흥미있게 생활하시는 분, 저도 한 사람입니다. 가락국기를 보면은 천지개벽이라는 이 말이 있을 때 그 즈음에는 이 구간이라고 있었습니다. 구간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일하는 일터에 모든 종사하는 분들의 그 직분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김씨 가락 종신내 서울 본부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좀 해달라 해서 가야사 사로 집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일 먼저 이런 이제 천성강림 이 설을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참 역사설 하면은 고집기, 니혼쇼기, 그러니까 고사기, 일본석이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최초의 그 역사가 생길 때에 그 나라의 창조주 신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 보면은 나카수시노 가미, 또 다카미 무수비노 가미, 또 가미 무수비노 가미, 이런 신이 최초의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세 신이 오미가미, 그 두 신을 섬길 때 남신은 이자나미 또 어미가 만들어 그 아들이 아메다라스 오미가미라고 이제 세 신이 두 여신을 낳아서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이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미가미는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오늘 이제 저는 흥미있게 생각합니다만은 가라쿠 영향을 받은 일본 신화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저도 아까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10한 5년 전이 됩니까? 일본 천황이 나의 혈통은 조선이다 했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혈통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역대 천성 강림부터 몇 천왕들이 피를 받았다, DNA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며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조선에서 왔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도명스님이 또 이래 오라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숭신천왕, 10대 숭신천왕은 가야에서 들어갔다 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라가서 아마드라스 오미가미는 어떤 인물이냐? 그것은 바로 이 가야에 왕자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칠부산을 들어갔다. 어디 있나? 화동군 봉황리에 있습니다. 지리산이죠. 반야봉이라는 산이 있죠. 이 산에서 이루어진 가야국의 시조 칠왕자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마 스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만은 첫째, 셋째까지는 상당히 국정의 일이 바빠서 일을 했는데 그 왕자들이 일본을 건너갔는데 그 당시에 허황우가 아들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 칠보산으로 갔다 해죠. 그때에 그 스님이 보항선사 스님이 이제 길을 그 왕자의 그 발자취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연못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성불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황후도 가사를 입고 성복이라 하지요. 입고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천한 사찰을 칠보사라고 하고 성천한 연못은 영지사라는 이름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선 강림이라면은 가야에서 일본 역사를 만들었다. 뭐 DNA를 언제 받았다. 이거보다도 천황의 계토를 받았다 보다도 많은 기술을 가진 아까 여러 9 기술을 가진 분들의 이 가야에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왕자들이 들어가서 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자들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 보면은 한국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천 해봉이라는 산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왕자가 내려왔는 고치 이 일본 구주지방 열대를 그 당시에 지도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그래요. 칠왕자가 다 왔다 그래요. 근데 아까는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셋째까지는 국정일이 바빠서 그런 거 보니까 남은 네 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은 칠자가 많다 보니까 뭐 칠보산도 있고 여러 산들이 있다 보니까 7 왕자들이 들어갔을 거라. 뭐 일본 사람들은 아주 팩트로 생각하고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왕자가 세 왕자가 네 왕자가 들어갔던 7 왕자가 들어갔던 일본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이 한국산이라고 있죠. 한국 이거는 가라라고 있습니다. 자, 가라라는 있는 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이 지역에 일본 구주지방에 거의 다 합니다만은 한국 가야에서 들어가는 시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왕자들이 성불하여서 큰 뜻을 품고 다른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 해협을 건너가지고 구주지방에 힘있고 그 시민회에 내려왔다. 이 힘있고가 일본 신하의
현자입니다. 힘있고 그 나라가 생긴 그 지역입니다. 이 구시민해라는 말은 구지봉입니다. 구지봉. 구지봉을 일본어 구시민해라는 말을 쓰는데, 왕자 중 한 사람이 미코토라면은 이제 그 다스리는 임금 아들이 이름을 따서 최초의 건국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되었다. 아까 내신이 두 여자 남자를 탄생시키고 그 두 몸에서 낳는 일본현 그 당시에 다스리는 자가 임금이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는 이 천성 강림설에서 가야의 한 시족이 왕자가 일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됐다 그래요. 힘있고 구시민해가 있는 구주 일부에는 칠우국부가 있습니다. 일곱 곰의 왕자를 건설하고 구마성을 만들어 가지고 통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곱 곰이 일곱 왕자라. 이것이 곰자로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우가 곰으로 있습니다. 웅자와 같습니다. 지금도 곰을 이 자를 쓸 때도 있고, 우리는 능할 능자 밑에 점 4개 있는 거 웅천성 할 때 웅천, 그 웅은 곰이라 하는데, 곰은 지금 한자로서 두 가지서 한자를 씁니다. 구두지방 가면은, 가고시마 현에 가면은 시치구마가 있어요. 시치구마. 일곱 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칠왕자가 건너와서 살았다 해서 시치구마라고 하는데, 지금도 시치구마 지역에는 아까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큰 산성은 한국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쿠니 시료, 가라쿠니 야마. 한국을 가라라고, 저도 이제 일본어과에 일본어를 다루는 선생님들이 60% 일본어를 다룹니다. 일본어과나 일문학과나, 옛날 여기 일문학과 있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만은 역사를 한 35% 제가 늘 다루고 있었는데, 이 한국을 가라라고 일어를 정화하는 분들도 어떻게 그래 읽는지 많이 그래 가라라고 읽어요. 지명이 그리 많이 있어요. 스님도 전문에 조사하러 가서 한국 신사를 가라 신사라 그랬죠. 예,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그 한국을 가라라고 읽는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그거는 원래 한국을 가라라고 읽는 것이 일본에서는 통례라요. 정설이라.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공부를 해요. 우리는 생가지를 가서 일본어를 배울 때는 이거는 왜 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가라라고 읽는가. 저도 일본 역사를 하면서 재밌는 거 이거래요. 한국 신사, 한국 절 이런 데 많다 보니까 어떻게 가라. 그는 가라는 바로 저는 또 김이 긴갑니다만은 내 고향 김해 수로왕에 갈된다 하고 자꾸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현재 살아 움직이는 일본 역사, 지금 이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 거라면 그냥 물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산성을 짓고 칠왕자가 살 수 있는 성도 짓고, 성 위쪽 산 위에는 칠왕자가 내려온 구시민해, 구지봉. 구시민해는 일본말로 구지봉을 구시민해를 그래요. 지금도 며칠 얼마 전에도 구시민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설입니다. 그래서 구시민의 이런 그런 또 가라산도 있죠. 1700m의 가라산이 있다. 예, 한국산. 이러면서 다 가라에서 왔기 때문에 가라 명칭을 태코를 막 그대로 따는 거예요. 우리도 태코가 있잖아요. 어디서 왔다 하면 저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어디서 왔냐면 경상북도 하양에서 와서 하양댁이라 그래요. 김씨라는 이야기는 안 쓰고 하양댁이라 그래요. 그래 하양댁 아들 아닌가? 근데 경상말로 아이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 그 일본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그래요. 예, 뭐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 태코로 그 당시에도 다 태코요. 태코가 막 가라 한자로 태코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설이 막 언어에 뭐 어떤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일본어는 이 받침이 없습니다. 전부 받침 없이 이음절이에요. 삼음절이 없습니다. 전부 이음절이라. 삼음절이 있었다면 가락이라고 했어요. 가락. 그러니까 가라나 가야나 삼음 이음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명칭들이 주로 많이 남은 거예요. 칠왕자가 도래한 지역은 위에서 말했듯이 시치구마. 이어봐요. 가야에서 들어와서 이 시치구마를 여러 구만모도 이 지역을 히데요시를 해가 가고시마 그 당시에 분포되어 가지고 살았던 그런 곳인데 시치구마 칠왕자의 뜻을 가진 고메 신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치구마라 그래요. 구시민에도 왔다요. 그래 아까도 말했습니다. 웅자는 우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마성에서 한나라를 채운 곰 숭배하는 국가가 되는 나라가 됐대요. 그거는 이 지역을 보면 구주지방입니다. 구주지방에만이 이런 학설을 조정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홋카이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 봐요. 홋카이도 원주민은 아이누족입니다. 3월이 되면은 모노꾸리라는 축제를 합니다. 모노꾸리라는 것은 그 모든 걸 전해오는 걸 후세에 알린다 이 뜻입니다. 모노꾸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곰을 잡는 거예요. 곰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액을 물리치도록.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뜻을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누족들이 이제 한국말로 하고 아이누 언어도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가야에서 영어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어떤 선조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축제하는 거지 뭐 피를 뿌리가 뭐 핵댐하고 이런 거는 둘째고 어떤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나 일본인들이나 여기 히로세 선생님들도 하지만 곰자를 지금 히로세 선생님께도 물어봐야 합니다. 곰 큰 거는 산음절을 일본에는 안 쓰니까 이음절 쓰니까 곰을 가지고 고무이라고 읽어요. 지금은 물어봐도 그랬을 겁니다. 또 가무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가무이라는 말은 이거 전부 곰을 곰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곰의 선조다 뭐 곰의 이야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곰을 숭배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이 곰 숭배의 나라의 역사가 천송강림 그런 이야기에서 나왔다 그래요. 구주지방에 가서 이제 칠왕자가 시치구마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지명이 있잖아요. 구만모도 있죠. 구만모도. 지금 구만모도 상당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저 부산처럼 구만모도 있죠. 그다음 구마야마 있죠. 구마가와 있죠.
그 다음에 또 구마야가 있지요. 뭐 구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이름도 구마 이름을 따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구마씨라.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마씨입니다. 또 이렇게 한자도 또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매울 신자, 매울 신자, 신라면에 대한 매울 신자 있지요. 그 신자도 구마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한자 표현이 틀려도 전부 구마를 읽어. 그것도 그래요. 신상, 그러니까 구마시라 그래요. 근데 한자는 신신데, 우리 한국말로 신간데, 맵다, 가라이, 맵다, 맵은 신자인데 왜 구마를 읽나 하면, 이거는 우리 성조가 구마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고음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는 구마입니다. 고음의 자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마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지역이 분포대가 삽니다. 많이 삽니다. 일본말로. 이빠이 살아요. 한국말, 지도 보면 알아요. 이거 뭐, 가야 땅이네. 이래 짐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칠왕자가 세력이 커서, 가야가 흡수됨으로써 신라나 가야, 원래 신라가 인물들은 가야입니다. 가야인들이 신라 땅으로 둔갑됨으로써 일본에 또 신라의 시대 때 일본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구마가 칠왕자 이 정신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구마모도 구주지방을 통치하다가 동으로 이전합니다. 동정설이죠. 동으로 가는 길가 나면은 최초의 천황을 즉 신하의 나라가 건국 신화를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야마도 국가입니다. 그 야마도 국가는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 전쟁 전에는 전부 백제 신라, 백제인들이 말 타고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대화국을 만들었다. 부족 국가를 전부 치고 일본 이제 건국 나라가 됐다. 그것이 야마도국입니다. 지금 나라지요. 그래서 동정해가지고 동정에 나라에 가서 한 나라를 만든 일대천왕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대륙에서 들어갔던 그 인물들, 말 잘 타고 싸움 잘하는 이 인물들이 가야에서 들어가는 칠왕자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웠던 거죠. 대마국을 세운 거죠. 야마도 국가. 이 야마도 국가가 결국은 부족 국가가 형성되어 칠왕자가 형성돼 가지고 일본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화국입니다. 대화국이라니까 제가 KBS, MBC 인터뷰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면 어제 아래도 들었어요. 불교 방송은 지금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누르고 제가 그때 일본에 또 들어갔어요. 제가 교도대학에 공부를 할 때에 학부를 공부할 때에 옆에 한국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한국중고등학교. 그때 제가 거기에서 78년도, 79년도 한 5년간 교도대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 가서 강의를, 선생을 했어요.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도 얻었고. 저는 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사 자격증을 가져야만이 정부가 60% 채워야만이 정부의 돈을 투자해 줍니다. 경기고등학교 운영비, 2개 운영비가
조그마한 학교를 만드는 게 있어요. 애인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3일간은 거기서 또 가르치고 할 때, 그게 90년도 들어와서 국제고등학교를 바꿔버렸어요. 교도 국제고등학교 바꿨잖아요. 국제고등학교를 바꿀 때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빨리 써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이사장도 며칠 전에도 만나고 며칠 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납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학교를 잘 키우겠나. 그래요. 아들 내가 가르쳐 보니까 오늘 칠항제 이야기도 조금 벗어납니다. 괜찮지요? 아들 가르치니까 어떻더래. 이사장 몰라. 아들이요, 체육에 흥미가 있지. 공부 뭐 한국사 가야사 뭐 아무리 해도 귀 안 들어오고요. 뭐 숙제하는 숙제도 안 해온다. 어쩝니까? 그래, 가르쳐 드릴게요. 야구부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야구부를 만들어가 그 아들 결석 안 하고 많이 오겠나? 한번 해보소. 그분도 부산 사람이래, 이사장이. 제일 교포인데. 한번 해보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야구를 보고 막 들어오는 거요. 그 당시에 7, 8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0, 60명이 막 돌아.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 야구 잘 만들었다 그래. 그걸 잘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왜 오늘 내가 목적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꿈에도 그 야구장을 밟고 싶어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꿈입니다. 고시행 야구장. 고시행 야구장이 한국 국제고등학교 들어가가 코로나 있기 때문에 4등하고 올해는 1등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 야마도국이라. 동해를 건너 왔는 민족, 가야민족. 가야민족이 야마도 국가를 만들었다고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 노래는 일본만이 퍼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일본 좀 돌아가서 또 들어갔어요. 야단이라 부시장 교육부 문부성 막 내려와가 막 지원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 단장이 왕선생이라 왕상인데 긴상 들어라. 저는 술 못 먹지만은 술 한잔 하러 들어라. 들어가 많은 사람 붙어 있었죠. 영타들 다 오고 대사 다 오니까 야구 잘 만들었다. 야구 만드는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만들었죠. 저는 그때 뭐 그래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한번 만들어 보라 했는 건데 그래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야마도 국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수진 선생님 누가 만들었어요? 가야민족입니다. 가야가 살아 움직인다 그래요. 오늘 제목이 살아 움직이는 가야 문화입니까? 죽은 가야사를 안 합니다. 저는 너무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도서관에서 잠자면 안 돼요. 내가 스님 요즘 큰 거 연구하는 걸 알아요. 이게 앞으로 또 우리 한국 땅보다도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을까 하고 저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책도 나오고 하면은. 그래 야마도 국가가 탄생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알겠지요? 선생님 알겠었죠? 선생님 알겠습니까? 히로세 선생 이까가 되시옵까? 성어되실까? 재미있었네요. 한국말 잘해요. 저는 일본말 하니까 한국말 잘해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자, 야마도 국가를 만들었는데 실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 다 합니다, 이제. 자, 봐요. 학교에서 기만민족 정복설이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야구 이야기도 나오지요. 칠항자가 이
야마도 국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에 한일 합방하고는, 강제 합방하고는 서울대학을 누가 만드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죠. 대학 교육,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모든 교육 일본 사람 다 만들었어요. 빼라, 태양신이다. 빼라 그런 게 뭐냐면 철왕자세를 죽이라. 히비코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일본 여자입니다. 신에서 나오는 여자. 구주지방을 통치한 사람이라. 히비코가 세력이 힘이 있어가지고 동쪽으로 갔다. 동정했다. 동쪽으로 가가 야마도국을 만들었지. 하고 있어요. 두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망하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엉터리 배웠다. 우리는 대륙에서 건너하는 민족의 피를 받는 일본 땅이다. 야마도 국가를 누가 만들었느냐? 기만민족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익단체들은 지금도 속으로는 맞춰도 자기들이 스승이 했는 일을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거짓말해도 잘했다 하고 나가야 밥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속으로는 제가 물으면 그래요. 차 한잔하고 뭐 또 정말로 그렇습니까? 에이 마마 우리 선조들 했는 건들 뭐 이라고 넘어가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를 했냐면 태양신을 성인 히비코가 전국을 통일시켜가지고 이 일본 땅에 됐다. 야마도 국은 히비코가 만들었다. 우리는 태양신이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도 소수는 우겨대고 있습니다. 우익단체들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누가 묻는다면은 독도는 죽었다 이라 하고 있잖아요. 선조는 물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하고 자꾸 선조 이야기를 막 해요. 왜? 재래적인 사상, 요 말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재래적인 사상을 절대적으로 우겨댑니다. 일본 정치 생명입니다. 일본 정치문화의 생명입니다. 재래적인 사상. 선조가 밟아오는 땅은 절대로 잘못 밟든 옳게 밟든 무시 안 합니다. 그래야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 봤느냐? 자민당이 망하는 거 봤느냐?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정말로 하늘에 별이 떨어질 때도 있을까? 아이가 저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 해요. 해방 이후는 항상 자민당이요. 잠시 살짝 민주당께 넘겨주고 살짝 넘겨줬다가 크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용어가 뭐냐면 당구 치는 법을 난 몰라요. 당구가 그렇답니다. 약간 치고 하면은 받아가지고 크게 움직이면 돼요. 또 살짝 내놓는데요. 살짝 받아가 크게 때리면 돼요. 그 원리를 나는 또 공부를 좀 할까 싶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하면 체육 선수밖에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래 주장한 힘있고의 태양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시족들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봐요. 예, 얼마나 많아요. 구주지방도 있고 오사카 지방도 많지, 그죠? 오사카 지방 이 오사카 지방 하니까 오사카 지방이 봐요. 전부 시족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마네 해연도 있고 여기 독도가 여 있는데 시마네 해연도 있고 야마구치 오우찌라는 요 기억하세요. 오우찌 대내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이 대내 여기 오우찌 이 인물들이 영구가 카야야 오우찌가 신라로 들어갔어. 신라에서 또 일본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족보에는 신라이라 돼 있고 어떤 족보는 카야라고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우찌라는 나라에도 보면은 봐요. 이 지역의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우찌라는 있고 이 지방 이름들이 이만큼 시족들이 이거 제가 조사를 하고 족보를 찾아가야죠.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라가. 그러니까 더 있어요.
일본인들에게 뭐 당신 진짜 일본 사람이냐고, 내가 일본 사람 아닐 건데, 대륙에서 건너가는 사람인데,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시적들이 일본 가야인의 지역입니다. 자, 이거는 전공자가 저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제 히로시 선생님 때 파가지고 조사하는 데는 제 1인자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서 장인 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임이 또 11일 날 강연을 합니다. 또 부산대학에서. 저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요. 전부 도레인들의 그 땅, 일본 열도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가 또 그래요. 조선사를 하려고 하면 땅을 많이 파야 된대. 신라도 그렇지만 백제도 그렇고 하지만은 가야는 더욱 자꾸 땅을 파야 된대요. 땅을 안 파면 일제시대 때 왜곡된 게 전부니까 땅을 파야 된대요. 고대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전부 이제 땅 파는 것이 이만큼 많은 거라. 예? 이거는 히로시 선생님 논문하고 많이 관련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가야사 그 집성을 프로젝트 받아 갈 때에 조사했는 겁니다만, 가야사 집성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만은 시적들이 나온 거예요. 교토 사교구 교토대학입니다. 그 지역에 미치다 무라지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가실왕 때 들어가고 가야에 누가 들어가고 가야에 누가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가야국 아라기 이 지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우지 오히도라는 이런 인물들, 그 다음 오사카 세츠군이 또는 도요스미야스코 가라 히도 이런 이제 인물들이 여기 또 가야에서 들어가는 인물들, 제가 시간적으로 제한을 좀 저 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조사를 못 해도, 아까 저 분포도도 다 조사를 못, 이걸 조사를 하면 책 아마 12권 더 나올 겁니다. 시리즈로. 그 나와야 되는데 저도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땅 파는 거는 우리 선생님께도 어머니 책을 기적을 했습니다만은 히로시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해볼 그런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와카야마 지방에 들어가는 인물들, 후쿠오카 들어가는 인물들, 오카야마 들어가는 여기 보면 가라히도라고 있잖아, 그죠? 가라히도, 가라. 요거 매울 진짜 요걸 가라히도로 그래요. 이 가라도 가라. 이 가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요. 이게 전국적으로 일본 열도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허시도 허시, 오늘 이야기는 합니다. 허시 진자가 교토, 오사카 많이 있어요. 허시, 바로 허시로 써놨어요. 허시.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가야, 김씨, 허시 이시들이야. 아까 어디 들어가는 오우찌라면은 이제 김의 김치인지 또 허신지, 또는 이신지 그건 몰라. 그런데 알려고 하면 더 깊이 알면은 그 가문에 들어가서 족보를 찾으면 나와요. 일본 족보는 일본 통치자도 안 보여줘요. 이시바도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조사 못 하는데, 내 이름 돼도 그걸 조사 못 하는데 그래요. 그런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가야에서 들어가는 인물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 가운데서 또 다들 절도 많고 신사도 많고 한데, 이 스님이 갔다 왔었는 한국 신사 있죠. 저기 시마네현. 거기에 이 가라 신사입니다. 이 한국 신사라 해놨어요. 생활하고 풍수가 똑같아. 보름엔 뭐하고
이거 봐요. 저걸 대보름 날 달집 태우기 안 합니까? 달집 태우기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 내가 해운대에서 제가 집이 해운대 수영에 살지만은 일본에 이 시간 내 들어갑니다. 그래 늘 물어보면 지금 우리 모두 군이 원래 나라 그 지역에 이 행사 합니까? 하고 있다고. 그 영상을 내가 막 교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 행사가 똑같아요. 달집 태우기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 신사회. 여기도 가라 감이라면 신이란 뜻인데 모시는 방법들 이걸 보면 가야에 저도 여기 이사라 가지고 여기 행사 함사 할 때 제가 여기 오거든요. 오는데 그하고 읽는 이 제문 강좌라든가 뭐 같아요. 그걸 또 깊이 연구 대조해 보면은 뭐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여기 봐요. 가야원 원래 스님 잘 아시다시피 사우에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 밑에 사가 가야절이 꽉 붙어 있어요. 여기 뭐 한 곳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 한 곳에 이 가야원에도 밑에 절이 지금 열 몇 개 들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기가 가야. 또 오사카 가면은 뭐 지역을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건데 오사카 가면 지역이 많아요. 가야 여기 있어요. 가야 여기 있죠. 그것도 버스 정류장도 가야 정류장이라 해요. 가야. 한자도 그건 가야를 바로 써요. 한국 여기는 안 하고 가야 역 해놨죠. 가야 다리. 이 가야 다리 한번 건너면은 임신부가 가야 다리 건너면은 그 태아를 순산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설도 연구해 볼 필요 있네. 그래요. 임신부가 그래요. 자, 오우지라는 신사, 여기 오우지거든요. 여기 오우지에 이제 신대문자예요. 신대문자는 우리 한글이라. 이거 한글 아닙니까? 한글. 이거 한글을, 이거 한글이라, 한글. 이거 참 조사를 할 때 재미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고려대학에서 발표가 많잖아요. 강의 듣는 것보다 자기 발표를 많이 하는데, 어떤 우리 동료가 이걸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조선글 같은데, 긴상 한번 읽어볼래요. 그 조선글인데, 조선 자료 아니냐? 아니야. 일본 신대 때, 아마테라스 오미가미가 태어날 때, 호주머니, 지금 아기 품 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기지개에서 태어났다. 기지개를 할 때 태어났다. 그래, 읽어보면은, 이 고지기입니다. 고사기. 고사기를 전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신대문자로 고사기가 있고, 순하문으로 고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문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못 읽고, 언제 됐는지도 모르겠고, 기상은 잘 읽는데, 이러. 그래, 이상하다. 그 한국 글 맞다. 그래, 한글 글인데, 그거는 한국 글이라고 하는데, 그 고집기, 여기 보면, 신대문자 고집기, 또 뒷장에 고집기를 써놨어요. 이게 한국 가야에서 들어가는 시족, 요거는 오우지 신사에 있는, 오카야마 오우지 신사에 있는 건데, 야마구치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뉴스가 나오니까 KBS가 카메라맨이 들어왔어요. 긴상 일본 있을 때 촬영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축제하는 날 가자. 그래가지고 축제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한 산사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네요. 네, 흰 종이 위에 글자가 굉장히 낯이 익지요. 가무나가라. 한글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고대 신의 문자라고 부르면서 제사까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을 따라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라면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진 한글이 분명한데도 애써 아니라고 외면한다는 것이지요. 한글의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모순이 생겼군요. 네, 신강문 특파원이 취재해온 일본에 남아있는 묘한 한글의 기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신사에서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신사의 수호신인 신의 문자, 이른바 신대문자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맡은 궁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은 신의 문자가 쓰여진 하얀색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낯익은 한글과 거의 똑같은 문자가 눈에 띕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씩 읽으면 가무 나가라입니다. 라의 리을만 조금 변형됐을 뿐 틀림없는 한글입니다. 神様の道と神様が歩む道、あるいは神様そのもののことを噛むながらと言っとんだという。 한글이 변형된 것처럼 보이는 신의 문자, 이른바 신대문자를 이처럼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これは日本古来のいわゆる近代文字、昔の日本の現代の言葉以前の文字としてあったんだろうと。 신대문자를 모시고 있는 이곳 나가오 신사에는 돌로 만든 정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돌문의 윗부분에는 한글과 거의 비슷한 신대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대문자를 사실상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속속 모여드는 마을 주민들, 이들이 믿고 있는 신대문자가 한글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身体文字形がなんかハングルと似ているような気持ちですけど、いかがですか？それはまあちょっと見たらそうだけど、ハングルの文字はもう少しこう丸いのがねたくさんあります。丸がなくて全部直線でしょ。ですからハングルとは違うんだと私は。 형태와 발음이 한글과 흡사하지만 주민들은 좀처럼 한글과 신대문자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입니다. そのものはやはり日本の文字の始まる前の近代文字でいう話は聞いております。韓国の文字だというようなこともね、一部では耳にしたこともあるんです。それからまあよくよく聞いてみると、神様に捧げる文字だという。 한글을 일본 고대 신의 문자로 섬겼던 흔적은 일본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교류가 많았던 오카야마 등 서일본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마을 입구 한쪽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돌비석. 한눈에 봐도 한글과 비슷한 신대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석의 내용은 이 지역에서 불리던 옛 노래의 가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를 쓰지 않고 굳이 신대 문자를 새겨넣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곳곳에 남아있는 기묘한 신대 문자의 흔적들. 이 문자의 제작 원리 등이 적혀있는 고문서가 최근 한국 연구자에 의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19세기에 쓰여진 이 책에는 신대 문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이른바 창제 원리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자체로 쓴 신대 문자는 물론 한자의 초서체처럼 흘려서 쓴 신대 문자 글자체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지만 한국학회에서는 이 신대 문자가 한글을 위조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200년 전 일본 국학자인 히라다 아스다네가 당시 조선의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신대 문자를 날조했다는 것이 우리 학계의 정설입니다. 가타카나 히라카나는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글이다. 이 글을 버리고 조선글이 훌륭하다. 이 세종대왕의 글 이거를 그대로 가르치려니까 나쁘거렸고 그래서 변형시켜가지고 문제는 신대 문자가 위작임이 드러난 뒤에도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신대 문자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열도 곳곳의 신사에서는 신대 문자를 여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고대 문명의 미스테리를 담고 있는 신비한 문자로서 소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これも古いと言われる紙お文字のものなんですね。どのぐらいの古さ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あれな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かなり古い。 특히 최근에는 우경화 바람을 타고 일본 고대 신대 문자를 본떠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아직까지 이 글은 신이 준 일본 천황이 준 글이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고 약 200년 전 일본 국학자에 의해 탄생한 한글의 또 다른 형태인 신대 문자. 아직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같은 황당한 믿음은 거꾸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인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인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도 경상도 말로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 대가리 터지도록 싸워. 우리나라 사람도 싸우고 일본 사람도 싸운다. 문제는 이거요. 전통 국어학자들은 세종대왕 사륙신이 만들어낸 글인데 무에서 만들었다. 지금 전통 국어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군 때 있었다고 머리를 스매고 싸우는 그룹이 있습니다. 당군 종교는 여러 파가 있죠. 거기에 스님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연수 선생이 이걸 최초로 우리도 한글이 생기고 당군 때 있었던 가림토 문자라고 있었어요. 가림토 문자가 어디서 했냐면 사철에서 발견했잖아요. 돌에 가림토 문자를 보고 한글은 가림토 문자 보고 만들었다. 가림토 문자는 당군기 특히 환당고기에 있다. 그래서 개연수 선생이라는 분은 당군 종교로 파헤치는 사람이고 그건 새로 학문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 그룹들이 지금도 왕성합니다. 전통 국어 우리 문화다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또 일본도 그래요. 똑같은 계열입니다. 일본 글이 있기 전에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가야에서 왔니 어디서 왔니 이거는 신하다. 일본 히라카나가 우리 글이지 이거는 그 후로 아까 답이 나왔지 그쪽에 즉 일본의 국학자라면은 일본 글을 고대 글을 파헤치고 내세우는 즉 말하는 개연수 선생님 주장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단체들이 그 학문을 전부 따르고 있고 있을 때에 이러 학자들이 신화에서 나오는 거 저 국학자들은 꿈 있는 이야기들이다 하고 학회 가면은 어느 학회 가면 일본어 어학회 나가면은 많이 싸웁니다. 일본 사람들 잘 안 싸우는데요. 많이 싸웁니다. 눈과 눈으로 싸우면 겁나게 싸웁니다. 일본 사람은 싸우면 눈으로 싸워요. 우리는 싸우면은 주먹과 싸워요. 그래야 주먹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것뿐이라. 물거품 한 가지라. 언제 없어질지 몰라. 눈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부부 싸움도 그래요. 부부끼리 눈으로 싸우다가 남몰래 이혼해버려요. 우리는 부부끼리 싸워도 냄비가 날아가고 아파트에서 숟가락이 날아가고 해도 이틀 후에는 사이좋게 장보러 가. 이 문화가 틀립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대가리 터지러 싸우는 우리하고 일부는 눈과 눈으로 지금 엉망하게 싸우는데 뭐를 두고 이거 그를 두고 싸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스님도 참 성직자로서 상당히 참 좋은 일을 하고 밤잠을 참 안 주무시고 연구하시는 흥미에서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아이고 참 이거 할 것이 많구나. 여 속에요. 아까 고집기 아까 이거 하이치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역사는 결코 미래를 두고 자꾸 씹고 나가야만 된다. 그래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거예요. 덮어보는 것은 우리의 문화. 일부는 자꾸 캐나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좋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더였는데 물어볼 것이 물어보시고 저 이야기는 끝을 맺을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